전 세계 1위 헤즈펀드 브리지워터에서 50년간 1240억 달러를 굴린 레이 달리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요? 퍼지기 18개월 전에 이미 정확히 경고했죠. 닷컴 버블 붕괴 역시 제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거대한 경제의 모든 파도를 최전선에서 헤쳐온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지금 월가의 수많은 이들이 저를 맹렬히 비난할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폭로하겠습니다. 2026년 당장 주식 매수를 멈추십시오. 기업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일 당장 시장이 반토막 나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통했던 낡아빠진 조언을 맹신하다가는 당신의 계좌가 흔적도 없이 증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섬뜩한 진실을 알려드리죠.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존버를 승리로 이끌었던 온실 같은 시대는 끝났고 박살났고 완전히 죽었습니다. 1981년 15%에서 2020년 0%까지 추락하던 금리 인하의 환상이 만든 사기극이었죠. 그 비정상적인 환경이 역사상 유례없는 초강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폭락은 곧 박앤세일이라는 착각을 심어주면서요. 무너져도 귀신같이 반등했고 저점 매수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금리를 0%로 내리는 마법은 역사상 단 한 번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낯선 지옥에 발을 들였습니다. 지난 40년간 당신을 벼락부자로 만들어준 그 전략이 앞으로의 10년은 당신을 벼락거지로 만들 겁니다. 제 어설픈 짐작이 아닙니다. 500년치 경제사를 이잡듯 파헤친 결과입니다. 네덜란드 제국 시절부터 이어진 모든 거대 부채 사이클의 지도를 그렸고 지금도 경제라는 기계의 톱니바퀴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피를 토하듯 경고하네요. 우리가 장기 부채 사이클의 절벽 끝에 서 있다고 말입니다. 이 파국은 75년에서 100년 주기로 찾아옵니다. 가장 최근은 1930년대와 40년대였고 그 전은 1860년대였죠. 이 거대한 사이클의 끝은 결코 조용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피바람이 불죠. 앞으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전부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정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고 있는데도 당신의 자산관리사는 입을 꾹 다물고 있을 겁니다. 배다주는 경제를 단순한 운이라 치부하죠. 호황과 불황이 룰렛게임처럼 무작위로 튀어나온다 믿습니다. 완벽한 착각입니다. 경제는 정교한 기계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잔혹할 정도로 명확한 사이클이 존재하죠. 그 작동 원리만 꿰뚫어 본다면 소름 돋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이 거대한 기계의 해부도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시대와 체제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낸 끔찍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엔진은 단 3가지뿐입니다. 생산성 향상, 단기 부채 사이클, 그리고 장기 부채 사이클. 이게 전부입니다. 이 3가지 포식자의 습성만 이해하면 시장의 90%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단순하죠.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고 있는가? 혁신하고 있는가? 효율성이 높아졌는가? 맞다면 경제면 성장하고 아니라면 썩어갑니다. 단기 부채 사이클은 5년에서 8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먼저 경제가 팽창하죠. 개나소나 빚을 내서 돈을 펑펑 씁니다.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달아오르면 중앙은행이 금리라는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자가 폭등하고 지갑은 차갑게 얼어붙죠. 경제가 쪼그라들면 중앙은행은 항복하고 다시 금리를 내립니다. 이 미친 짓을 무한 반복하죠. 7년에서 10년마다 어김없이 불황이 터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기계가 돌아가는 파열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멍청하게도 대다수는 수면 아래의 거대한 3번째 괴물을 놓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시한폭탄처럼 덩치를 키우는
장기 부채 사이클 말입니다. 빚은 암세포처럼 증식합니다. 정부, 기업, 가계의 부채가 매년 살인적으로 쌓여갑니다. 그러다 결국 도저히 이 빚더미를 지탱할 수 없는 붕괴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죠. 이자조차 낼 수 없고 성장을 통한 탈출도 불가능해집니다. 이자를 낮춰 돌려막고 싶어도 금리는 이미 0%, 지하실 바닥을 뚫은 상태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낭떠러지입니다. 미국 정부, 기업, 가계의 총부채는 이미 9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정부 빚만 떼어봐도 38조 달러라는 경악스러운 수치죠. 국가 총생산의 125%를 집어삼켰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그저 빚 이자를 갚는 데만 매년 1조 달러 이상을 허공에 태우고 있습니다. 국방이나 교육에 쓰는 돈보다 이자 갚는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현대 경제사 최초로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짓밟고 올라섰다는 사실. 이 소름 끼치는 사형 선고를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부채는 이미 폭발 직전입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죠. 장기 부채 사이클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에게 남은 생존 카드는 단 3장뿐입니다. 첫 번째, 파산입니다.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배를 째는 겁니다. 줄도산이 이어지고 억만장자들의 부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겠죠. 두 번째는 부채 구조조정입니다. 빚을 재협상하는 사기극이죠. 원래 100달러를 갚아야 하는데 20년에 걸쳐 50달러만 내라고 깎아주는 식입니다. 빚쟁이에겐 구원이겠지만 당신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면 어떨까요? 눈 뜨고 코 베인 채 원금의 반토막을 날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윤정기를 미친 듯이 돌려 화폐를 복사해버리면 빚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2020년에 10만 달러를 빚졌다고 칩시다. 2030년쯤 되면 그 10만 달러는 껌값이 되어버립니다. 화폐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니까요. 채무자는 축배를 들겠지만 평생 저축만 한 당신에겐 학살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중앙은행 나으리들은 과연 어떤 카드를 선택할까요? 닥치고 인플레이션입니다. 예외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절대 인정하지 않겠죠. 그저 당신을 안심시키려 양적 완화라느니 경기 부양책이라느니 하는 달콤한 거짓말로 포장할 겁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그저 돈 복사기입니다. 허공에서 돈을 창조해 빚의 무게를 강제로 짓누르는 기만술이죠. 그들이 윤정기를 돌리는 순간 당신 통장에 찍힌 피 같은 예금과 30년을 뼈 빠지게 부어온 401k 퇴직연금의 구매력은 처참하게 난도질 당할 겁니다. 이게 우리 눈앞에 닥친 재앙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주식에 100% 몰빵하고 있다면 당신은 다가올 학살극이 아니라 이미 끝난 과거의 전쟁터에 서 있는 꼴입니다. 저를 가장 미치게 만드는 건 당신의 자산관리사조차 이 끔찍한 현실을 쥐뿔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채 사이클 따위는 펴본 적도 없죠. 경제 역사책 한 권 제대로 안 읽은 놈들입니다. 경영대학원에서 주어들은 주식 60%, 채권 40%라는 얄팍한 공식 하나만 20년째 앵무새처럼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 잘난 공식은 금리가 추락하던 황금기에나 통했던 유행입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6040 포트폴리오는 이미 시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종교처럼 맹신하던 그 쓰레기 같은 상식, 제가 산산조각 내드리겠습니다. 월가의 양복쟁이들은 늘 똑같이 떠들죠. 주식의 60%, 채권의 40%를 묻으라고요. 1년마다 비중을 조절하며 무조건 장기 투자하라고 속삭입니다. 소위 6040 포트폴리오라 불리며 40년간 절대 진리처럼 숭배받아온 이 원칙이 왜 흔적도 없이 증발할 수밖에 없는지 똑똑히 새겨 들으십시오. 이 낡은 전략은 금리가 하락하는 온실 속에서만 기생하는 괴물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은 오르고
주식의 밸류에이션도 미친 듯이 부풀어 오르죠. 양쪽에서 돈을 긁어 모으니 완벽해 보일 겁니다. 단 하나의 치명적인 결함만 빼면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 금리가 인하되는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금리는 이미 2020년에 0%라는 바닥을 뚫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5% 위로 치솟았죠. 설령 기적이 일어나 3%나 4%까지 떨어진다 해도 다시는 영의 시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공짜 돈을 뿌려대던 미친 파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안전하다던 채권부터 무자비하게 학살당합니다. 10년물 미 국채는 금리가 1% 오를 때마다 무려 10에서 15%의 가치가 허공으로 증발하죠. 금리가 4에서 6%로 뛴다면 당신의 금고 속 채권에서 20%가 날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죠. 현재 주식시장은 바늘 하나만 찔려도 터질 거품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기업 이익의 무려 24배에 거래되고 있죠. 역사적 평균치인 15에서 16배를 50%나 초과한 비정상적인 폭등입니다. 그저 시장이 정상적인 평균으로 회귀하기만 해도 지수는 그 자리에서 30%나 곤두박질 쳐야 합니다. 만약 부채 축소, 즉 진짜 디레버리징 사이클이 터진다면 50에서 60%가 날아가는 대학살을 겪게 될 겁니다. 1930년대 이미 똑같이 벌어졌던 일입니다. 당시 주식은 고점 대비 무려 89%나 흔적도 없이 타버렸으니까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원금을 회복하는데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1970년대의 참극이죠. 10년 내내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시체처럼 꼼짝도 안 했습니다. 매년 7에서 9%씩 치솟던 인플레이션의 민낯을 보십시오. 당시 주식 투자자들의 실제 구매력은 반토막, 아니 그 이상으로 박살났습니다. 1968년에 주식을 산 사람은 198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겨우 본전을 찾았습니다. 장장 13년간 수익률이 완벽한 제로였다는 뜻입니다. 자산관리사가 존버를 외치는 동안 당신의 돈이 공중 분해되는 걸 13년간 지켜만 봐야 하는 겁니다. 1989년 일본에서도 똑같은 일이 터졌죠. 니케이 지수는 38,000 고점을 찍은 뒤 추락했습니다. 37년이 지난 2026년 초인 지금까지도 그 시장은 당시 고점 근처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세대 전체가 주식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고 그들 중 상당수는 평생 본전만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 당신의 60대 40 포트폴리오는 이미 양쪽 다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금리 인상과 물가 폭등이 채권을 찢어발기고 거품 낀 밸류에이션이 주식을 박살내고 있으니까요. 부채 사이클이 터지면 기업 실적은 곤두박질칩니다. 당신은 지금 양방향에서 날아오는 시한폭탄을 맞기 직전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끔찍한 진실이죠. 제 지인 데이비드 이야기를 해보죠. 2006년 52살이던 그는 23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62살에 400만 달러를 쥐고 은퇴할 완벽한 계획을 세웠죠.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교과서적인 조언을 맹신하며 주식 60%, 채권 40%로 분산 투자까지 마쳤거든요.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 자산운용사에 매년 1%, 즉 23,000달러의 수수료를 바치며 존버하라는 헛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2006년 제가 그를 앉혀놓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하는 말과 정확히 똑같은 경고를요. 우리는 부채 사이클의 끝자락에 있고 부동산 거품은 터지기 직전이며 은행들은 쓰레기 자산을 껴안고 있다고요. 파국이 온다. 당장 돈을 빼라고 했지만 그는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그의 자산관리사는 저를 불안 조장꾼으로 몰았죠. 레이 달리오는 투기꾼이라면서요. 시장 붕괴의 베팅에 돈 버는 놈이니 당연히 멸망을 떠들고 다닌다. 펀더멘털은 견고하니 믿고 버티라고 속삭였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달콤한 독약을 삼켰습니다. 2007년이 되자
시정은 더 올랐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해졌죠. 레이가 틀렸어. 올해도 12%나 올랐잖아. 하며 그의 아내는 새 BMW를 뽑았습니다. 은퇴 기념 지중해 크루즈를 예약하고 애리조나의 전원주택을 보러 다녔습니다. 완벽한 은퇴까지 딱 10년 남았다며 샴페인을 터뜨렸죠. 그리고 2008년이 터졌습니다. 그의 계좌는 18개월 만에 52% 녹아내렸습니다. 230만 달러가 110만 달러로 쪼그라들며 25년의 피땀이 반토막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54살의 그에게 자산관리사는 당황하지 마라, 팔지 마라, 곧 회복된다는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복리로 불릴 자본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시장은 2013년이 되어서야 겨우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는 이미 59살이 되었고 은퇴 자금은 목표치보다 무려 80만 달러나 빵꾸가 난 상태였죠. 은퇴는 65, 68. 결국 70살로 계속 미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의 암투경까지 겹치며 보험을 털고도 15만 달러의 생돈을 병원비로 쏟아부어야만 했습니다. 앙상하게 남은 계좌를 헐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중해 크루즈도 애리조나의 그림 같은 직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작년 제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그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른의 노인이 된 그는 여전히 작은 소매점에서 점장으로 뼈 빠지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허름한 명찰을 단 채 환불과 할인 시비에 시달리는 그가 제게 말하더군요. 2006년에 당신 말을 들을 걸 그랬어. 내 관리사가 당신이 틀렸다고 확신했거든. 그럴싸한 과거 차트와 데이터를 들이미며 나를 완벽하게 세뇌시켰지. 제가 그 잘난 자산관리사는 어떻게 됐냐고 묻자 데이비드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58에 떵떵거리며 은퇴해서 플로리다에서 매일 골프나 치고 있다더군. 이 비극의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데이비드는 절대 멍청하거나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성실히 따랐고 소위 전문가라는 작자들을 믿었을 뿐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뻔한 매뉴얼을 그대로 따랐다가 인생이 처참하게 짓밟힌 겁니다. 그 사기꾼 같은 관리사는 데이비드 같은 호구들의 피 같은 수수료로 수백만 달러를 챙겼죠. 위기가 터졌을 때 그들의 진짜 돈은 안전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놈들은 진실을 알거든요. 그저 당신에게 숨길 뿐입니다. 제발 데이비드처럼 당하지 마십시오. 사기꾼들의 조작된 종이가 아닌 진짜 피 튀기는 생존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주식만 휴지 조각이 된 게 아닙니다.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국채조차 줄도산했고 회사채는 지옥으로 직행하며 기존 포트폴리오 전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주식시장은 무려 89% 증발했습니다. 이 대학살에서 재산을 지킨 극소수는 오직 실물 자산을 틀어진 자들 뿐이었습니다. 금, 농경지, 그리고 압도적인 가격 결정력을 가진 흑자 기업들이었죠. 1970년대에도 이 잔혹한 패턴은 반복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채권을 찢어버리며 10년물 국채의 실질 가치는 60% 이상 날아갔습니다. 주식은 바닥을 기었지만 금값은 24배 폭등했습니다. 에너지 기업들은 떼돈을 쓸어 담았고 농지 가격은 2~3배씩 뛰었죠. 자본주의의 먹이사슬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거대한 부채 사이클이 터질 때 종이 쪼가리는 소각되고 진짜 실물 자산만이 살아남습니다. 저를 미치게 만드는 건 이 모든 진실이 이미 세상에 공개된 데이터라는 겁니다. 누구나 1930년대, 1970년대, 90년대 일본, 그리고 2008년의 붕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나부랭이들은 이 피비린내 나는 데이터를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든 경제 위기마다 멸망했던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짜주면서 왜 매년 1%씩 내 피를 빨아먹느냐고 당신이 따져 물을 테니까요. 그놈들에겐 이 팩트 폭행을 막아낼 방패가 없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을 쥐고 있어야 할까요? 핵심은 세 개의 바구니입니다.
레이, 완전 공포 영화가 따로 없네. 그럼 주식 채권 말고 대체 뭘 사라는 거야? 라고 묻고 계시겠죠? 거시경제의 톱니바퀴가 박살날 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3가지 진짜 자산을 공개하겠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도 꽉꽉 채워둔 녀석들입니다. 지난 18개월간 제가 미친 듯이 쓸어 담아온 이 자산들의 정체를 지금 당장 밝히죠. 첫 번째는 압도적 가격 결정력을 가진 비즈니스입니다. 평범한 주식이나 인덱스 펀드 따위가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절대 조건을 갖춘 개별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첫째, 물가 상승보다 더 빠르게 제품 가격을 올려버릴 수 있는 괴물. 둘째, 당장 당신이 먹고 살 수 있는 미친 현금 흐름을 뽑아내는 기계. 셋째, 종이 화폐가 휴지가 되어갈 때 오히려 가치가 폭등하는 실물 자산이나 대체불가 지식재산권을 쥔 독점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물가 상승률이 10에서 15%에 달했던 1970년대. S&P 500 지수는 10년 내내 관짝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한 놈들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석유와 가스를 쥔 에너지 기업들이죠. 유가가 배럴당 10달러에서 80달러로 솟구치자 그들의 매출은 700% 폭등했지만 원가는 고작 50%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말 그대로 경이로운 이윤 폭발을 경험한 겁니다. 농지를 싹쓸이한 거대 농업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식량 가격이 2배로 뛰자 지주들은 아예 돈 복사기를 돌려댔습니다. 보장된 수익을 챙기는 인프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자 합법적인 규제 틀 안에서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무조리 전가하며 끄떡없이 마진을 챙겼죠. 독점적 지위를 가진 필수 소비재 기업은 또 어떤가요? 프록터앤갬블, 존슨앤드존슨, 코카콜라. 이 포식자들은 생산 단가가 오르면 주저없이 가격표를 갈아치우며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갑니다. 대중은 불평하면서도 결국 지갑을 엽니다. 프록터앤갬블을 보십시오. 타이드, 팜퍼스, 질레트 같은 절대적인 브랜드가 그들의 무기입니다. 원가가 20% 뛰면 소비자 가격은 25% 올려버립니다. 사람들은 값싼 세제로 갈아탈지언정 세탁 자체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진짜 가격 결정권입니다. 존슨앤존슨을 생각해 보십시오. 밴드, 타이레놀, 의료기기를 장악했죠. 인플레이션이 터져도 병원은 수술실 장비를 사야만 합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겁니다. 이건 벼락구자를 노리는 얄팍한 도박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 재산을 지키는 거대한 방패죠. 위기가 오면 이 기업들은 생존을 넘어 오히려 시장을 지배합니다.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당장 이런 기업에 35%에서 40%를 쏟아부을 겁니다. 실물 자산, 가격 결정력, 그리고 마르지 않는 현금줄을 쥔 포식자들 말입니다. 1970년대급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온다고 확신해서가 아닙니다. 만에 하나 터지더라도 이 방어막이 제 모든 자산을 지켜줄 테니까요. 위기가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두둑한 배당금을 챙겨주는 우량주니까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은밀한 자산, 실물 귀금속입니다. 이제 평범한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금과 은입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ETF나 광산주가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손에 쥐고 통제하는 진짜 실물이어야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화폐 시스템이 붕괴될 때마다 살아남은 건 오직 금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의 멍청한 짓거리를 방어할 최후의 보험이죠. 1970년대 살인적인 물가가 주식과 채권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때 금값은 온스당 35달러에서 850달러로 뛰었습니다. 무려 24배 폭등했죠. 1970년에 금에만 달러를 묻어둔 사람은 1980년에 24만 달러를 거머쥐었습니다. 반면 S&P 500에 똑같이 10,000달러를 넣은 사람은 물가를 빼고 나면 겨우 12,000달러를 건졌을 뿐입니다. 2000년대 주택시장 거품이 터지고 정부가 돈을 복사해대자 금은 250달러에서 11,900달러로 치솟으며
무려 7배가 넘는 경이로운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금값은 70%, 은값은 140% 이상 폭등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화폐 시스템의 붕괴 시그널을 읽고 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전체 유동자산의 10%에서 15%를 실물 금과 은으로 꽉 채워 철통 같은 금고에 보관합니다. 평생 이걸 꺼낼 일이 없길 바라면서요. 향후 10년간 달러 가치가 50% 증발하면 제 금의 가치는 2배로 뛸 테니까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줄을 쥘 생명보험입니다. 당연히 보험료가 따르죠. 경제가 평화로울 때 금은 주식 수익률을 절대 못 따라갑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보험의 본질이니까요. 하지만 피바람이 불어 주식과 채권이 반토막 날 때 금은 굳건히 버티거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그 10%에서 15%의 방어막이 당신을 예정대로 은퇴하게 만들지 아니면 75살까지 뼈 빠지게 일하게 만들지를 결정할 겁니다. 세 번째 자산, 단기 국채와 현금입니다. 이 세 번째 바구니가 지루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가장 핵심적인 무기입니다. 4%에서 5%의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 90일에서 2년 만기 단기 국채와 고금리 저축성 예금이죠. 이게 바로 전장에 나갈 때 챙겨야 할 드득한 실탄이자 기회의 열쇠입니다. 대폭락의 순간이 오면 명심하십시오. 그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동화줄은 현금뿐입니다. 2008년 3월 초우량 기업의 채권들이 단돈 60센트에 헐값으로 쏟아졌습니다. 현금이 있었다면 전부 쓸어 담았겠죠. 불과 12달 만에 제값을 회복했고 리스크 제로 상태로 60%라는 미친 수익을 챙겼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공포로 3주 만에 주식시장이 35% 곤두박질 쳤을 때도 현금이 곧 권력이었습니다. 바닥에서 그 총알을 쐈다면 단 6개월 만에 자산은 2배로 불어났을 겁니다. 이런 대위기 속에서 벼락부자가 된 자들은 결코 천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중에 쏠 수 있는 실탄이 가장 많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20%에서 25%를 단기 국채와 현금으로 묶어둡니다. 이자율 4%에서 5%로 겨우 물가 상승만 방어할지라도 압도적인 선택권을 주니까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모든 걸 내던질 때 저는 가장 싼 값에 그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사들입니다. 이것이 제가 쓰는 세계의 바구니 전략입니다. 35%에서 40%는 가격 결정력을 쥔 독점 기업에 10에서 15%는 만약을 대비한 실물 귀금속에 20에서 25%는 현금과 단기 국채에 몰빵하고 남은 25에서 35%의 자산으로 비로소 영리한 한 방을 노리는 겁니다. 부동산이든 원자재든 신기술이든 당신이 가장 꿰뚫고 있는 분야예요. 하지만 자산의 75%는 철저히 방어용이어야 합니다. 다가올 끔찍한 학살극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명줄이니까요. 자, 이제 뼈도 못 추리는 사태를 막기 위한 진짜 재배치 전략을 알려드리죠. 대다수의 멍청이들이 여기서 다 말아먹습니다. 그들도 위기가 온다는 건 압니다. 근속에도 고개를 끄덕이죠. 하지만 대처 방식이 완전히 틀려먹으십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발작하듯 모든 주식을 내던지고 금을 쓸어 담고 현금을 깔고 앉아 세상이 망하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러다 시장이 1년 더 미친 듯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상승장은 다 놓치고 금값은 제자리고 결국 스스로를 멍청이라 자책하게 됩니다. 이건 완전히 아마추어들의 짓거리입니다. 여기 진짜 프로들의 기계적인 재배치 비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타임라인을 쪼개십시오. 이 자금이 언제 필요한지 데드라인을 잡는 겁니다. 당신이 35살이고 60살 은퇴가 목표라면 아직 25년이란 넉넉한 시간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덤벼도 좋습니다. 12달에서 18달에 걸쳐 느긋하게 옮겨 타십시오. 하지만
58살이고 63세 은퇴해야 한다면 달랑 5년 남았습니다. 죽기 살기로 서둘러야 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모든 판을 엎고 재배치하십시오. 총알이 필요한 시기가 턱 밑까지 올수록 피를 말리듯 움직여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쓰레기들부터 당장 갖다 버리십시오. 한 번에 몰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이 기계적으로 쳐내는 겁니다. 아무 근거 없는 묻지마 투기, 종목이 1순위입니다. 광기에 휩쓸려 산밈 주식, 유행한다고 주워 담은 암호화폐, 10원 한 장 못 벌면서 주가 수익 비율이 100배나 폭등한 껍데기 성장주들, 이번 주에 당장 전부 처분하십시오. 그 다음은 기형적으로 뚱뚱해진 비중을 잘라낼 차례입니다. 인덱스 펀드의 80%가 물려있다면 앞으로 3에서 6개월에 걸쳐 40%까지 가차없이 반토막 내십시오. 완벽한 고점에서 팔겠다는 망상 따윈 접으십시오. 절대 불가능하니까요. 신이 아닌 이상 타이밍은 못 잡습니다. 그저 썩어 들어가는 자산의 숨통을 단계적으로 끊어내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3개의 바구니를 세팅하십시오. 쓰레기를 내다 파는 동시에 새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첫 달에는 실물 금과 은을 사들이십시오. 전체 자산의 5%로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달에는 시장을 독식할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들을 이잡듯 뒤지십시오. 그중 프록터앤갬블이나 존슨앤드존슨 같은 절대 강자 2곳을 골라 편입하는 겁니다. 셋째 달에는 4에서 5%의 이자를 꽂아주는 단기 국채로 현금의 방향을 트십시오. 넷째 달, 금과 은을 추가로 쓸어 담아 10% 비중을 완성하십시오. 다섯째 달, 인프라나 에너지 같은 필수 불가결한 우량주 2곳을 더 얹어 방어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여섯째 달, 목표한 황금 비율이 꽉 찰 때까지 이 짓을 무한 반복하십시오. 이 잔인하도록 지루한 전략이 무적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진입 단가를 평준화시킵니다. 어차피 최저점 낚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니까요. 둘째, 상황을 지켜보며 전략을 뜯어고칠 여유가 생깁니다. 판을 짜다 보면 당신의 현실과 엇나가는 변수들이 반드시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셋째, 멘탈이 박살나지 않습니다. 뭐 아니면 도식의 도박보다 가랑비에 옷 젖듯 움직이는 게 정신건강에 100배 낫습니다. 네 번째 단계, 진지를 구축하는 동안 개 짖는 소리는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시장은 보란듯이 폭등할 겁니다. 주변 얼간이들은 떼돈을 벌었다며 떠벌리고 다니겠죠. 쓰레기 언론들은 대세 상승장이 다시 열렸다고 떠들어댈 게 뻔합니다. 심지어 당신의 자산관리사마저 전화통을 붙잡고 당신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며 뜯어말릴 겁니다. 전부 귀를 닫으십시오. 지금 당신은 당장 다음 달 푼돈을 벌자고 판을 엎는 게 아닙니다. 75년 주기로 돌아오는 거대한 부채 사이클의 절망적인 끝자락에서 목숨을 부지하려 재배치하는 중입니다. 눈앞에 알량한 수익률 따윈 쓰레기통에 쳐넣으십시오. 최후의 승자는 결국 살아남는 자입니다. 지난 18개월간 저는 기관들의 자산을 전부 재배치했습니다. S&P 지수가 4,200일 때 시작했죠. 4,800까지 오르자 다들 제가 틀렸다고 비웃더군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이번 분기의 알량한 수익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분규에서 살아남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생존 전략도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이번 주 당장 실행해야 할 극비의 생존법을 폭로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대다수는 고개를 끄덕이겠죠. 그래, 레이의 말이 맞아 라면서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닐까?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 내 자산관리사에게 먼저 물어봐야겠어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겠죠. 변명은 파멸의 시작입니다. 그럼 그 관리사는 가만히 있으라고 조언할 겁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이 자기네 펀드에 묶여 있어야만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니까요. 여러분이 실물 금을 사거나 현금으로 빼버리면 그들은 단 한 푼도 벌지 못합니다. 변화는 고통스럽기에 여러분은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12개월에서 24개월 뒤 제가 경고한 파국이 현실로 닥치면 그제야 파멸은 끝났습니다. 55세의 나이에 원금 50%가 증발하면 절대 복구할 수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복리의 마법을 부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절대 그 멍청한 희생양 무리에 끼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 반드시 끝내야 할 행동 지침을 드립니다. 단 며칠 안에 계좌를 여십시오. 모든 투자 종목과 펀드, 비중을 샅샅이 뒤지며 단 한 가지만 묻고 또 물으십시오. 파괴적인 인플레이션 부채 위기가 터졌을 때 이 종목이 내 구매력을 지켜줄 수 있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즉시 시장의 전부 내답하십시오. 그런 다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확보한 현금을 세계의 안정금고로 어떻게 옮길지 적어 내려가야 합니다. 철저히 계산하십시오. 무자비한 마감일을 정하십시오. 첫째 달, 쓰레기 같은 투기 종목을 던지고 첫 금 실물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달, 인덱스 펀드 20%를 매도하고 물가 통제력을 가진 독점 기업을 사들이십시오. 셋째 달, 현금을 단기 국채로 대피시키십시오. 넷째 달, 이 세 개의 방주를 계속 키워나가십시오. 다섯째 달, 목표 비중을 완성하십시오. 여섯째 달, 전체 구조를 재점검하십시오. 시장이 미쳐 날뛰고 쓰레기 같은 언론이 몰아떠들든 기계적으로 복종해야 할 당신만의 절대적인 생존 알고리즘입니다. 당신의 얄팍한 감정 따위는 짓밟으십시오. 위기 속에서 감정은 당신을 파산으로 이끕니다. 공포는 바닥에서 던지게 하고 탐욕은 꼭대기에서 물리게 만듭니다. 헛된 희망은 가치가 0으로 수렴하는 휴지 조각을 끌어안게 하죠. 이 시스템만이 당신의 파괴적인 본성으로부터 자산을 지켜줍니다. 단순한 예측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통첩입니다. 제 나이 75입니다. 50년간 피바람 부는 시장에서 1240억 달러를 굴리며 모든 위기를 넘겼습니다.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터질지 똑똑히 합니다. 뼈에 새기도록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음 달도 1분기 실적을 확인한 뒤도 아닙니다. 당장 자산을 대피시키십시오. 탈출구는 닫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8단계 부채 사이클의 7단계 낭떠러지 끝에 서 있습니다. 6에서 12개월 뒤면 완전한 파멸인 8단계에 진입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소수만 살아남고 머뭇거리는 자들은 처참한 시체가 될 것입니다. 진리는 이토록 잔혹합니다. 잔인하지만 이것이 수학적 팩트입니다.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당신의 계좌를 찢어발기듯 점검하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6개월 뒤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한 영웅이 되거나 평생 자신을 저주하게 될 겁니다. 목숨을 건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